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매체와 글쓰기 담당 교수 김중철입니다. 자, 원래는 우리 과목 자체가 브랜드 러닝이죠. 1교시, 매주차마다 1교시는 온라인으로 개설이 되고요. 2, 3교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1주차와 2주차도 원격, 비대면 원격으로 해서요. 여러분들 2, 3교시, 1주차의 2, 3교시, 또 2주차의 2, 3교시도 교환으로 여러분들과 직접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교환으로 여러분들 읽으면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대면 원격 교육이 원격 강의가 연장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을 더 늦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섭섭하고 참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특히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들은 대학 캠퍼스를 빨리 누비고 싶을 텐데 여러 가지 지금 사정이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3주차와 4주차의 2, 3교시도 비대면 원격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1교시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3주차와 4주차의 2, 3교시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주차의 2, 3교시의 그 비대면 원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 3주차의 1교시의 주제와 이어서요. 연장선 상에서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학기 초, 3주차니까 학기 초죠. 우리가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글쓰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글을 쓴다는 거죠. 뭐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거나 뭐 대중매체를 즐기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글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글의 글쓰기의 의미라든가 글쓰기의 목적이라든가 글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주차의 2, 3교시 이 비대면 원격 강의에서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원격으로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하고 있고요.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죠. 네. 강의실에서 같이 만나서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이 친구들과 함께 교수님과 함께 얼굴 마주치면서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공동의 시간과 장소를 공유를 하면서 지내야 될 텐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 시대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고 아주 편안한 세상입니다. 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찾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멀리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곳과도 실시간으로 전화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타인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떤 뉴스라든가 사건들을 보면 그렇게 소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갈등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음에도 진정한 소통과 나눔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진정한 소통과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쉽게 통화를 할 수 있고 쉽게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그런 편안한 세상인데 내적으로는 실제로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단절, 소외감, 불화, 갈등 이것이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카페 같은 데 봐서도요, 가봐도 쉽게 눈에 띕니다. 식당이든 카페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앉아 있는데,
조금 얘기를 나누고 바로 자기 휴대폰을 보면서요, 한동안 대화도 나누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다가 고개 숙여서, 그러다가 가끔씩 뭐 얘기도 나누고, 같이 앉아 있지만 사실은 같이 있지 않은, 자기의 스마트폰에 이렇게 집중하고 몰두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지하철에서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지 뭐 다른 무엇을 하는지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지하철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주변을 자주 이렇게 살펴보면서 관심을 두는지요. 친구들끼리 여럿이서 같이 모였을 때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도 좀 참으면서 앞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직접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진정한 소통과 나눔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스몬비라든가 급식체, 스몬비, 스마트폰을 보면서 좀비처럼 길거리에 다니는 그래서 사람들 부딪히기도 하고 뭐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위험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급식을 먹는 청소년, 10대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그런 속어라고 하죠. 그렇죠? 10대끼리는 재미있게 소통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기성세대들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단어들, 그런 어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신조어죠. 스몬비라든가 급식체.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소통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에 또 개인과 타인 간에 그렇게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이를테면 단절된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을 금방 졸업한 학생이나 또 그 학생이 이제 취업하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회사에서 모두 새로운 교육을 다시 시킨다고 합니다. 대학을 나올 때까지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교육을 시키고 기본적인 어떤 교양 교육도 시키는데요. 막상 회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대학에서까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잘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체라든가 회사에서 다시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다시 교양 교육이라든가 재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요. 기획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비즈니스 예절 능력, 또 대인 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학습 내용들이죠. 자, 그것을 대학 다니면서까지 대학 교육에서 충분하게 익혀야 되는데 막상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이 기업체라든가 산업체에서 봤을 때 당장 쓸모있는 인재를 뽑았는데 그게 적절하게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다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교육을 다시 시킨다는 거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 직장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재교육을 행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교육들을 많이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취업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소양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소양 교육 차원의 대학 교육의 강화가 얼마나 절실하고 시급한지 이렇게 대학 교육을 맡고 있는 저도 책임감이 크고요. 역할에 비중이 막중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이렇게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죠. 어떤 표현 능력이라든가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잘 인식해서 학교 다니는 이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 전공 공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소양 교육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문해력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해력. 예. 그냥 글자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전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잘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그것을 문해력. 예. 그냥 문자를 읽을 수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리트러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확하고 바른 문장 안에 정확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적절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예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무심결에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그냥 표절하는 경우도 가끔 보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대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글쓰기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죠. 자,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덜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자발적으로 선택 과목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해서 이 과목을 열심히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쓰기가 두렵죠. 어렵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들었을 텐데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바로 여러분들의 소양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각되는 것은 문맹이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문해력을 갖췄느냐가 이제 더 관건이라는 거죠.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글을 통한 올바른 표현의 능력이 대학생은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다라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들 책도 많이 읽고요. 뭐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도 많겠지만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소양도 쌓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도 키우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것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글쓰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인터넷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글로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도 글로 자판을 치면서 글로 주고받죠. 이메일도 그렇고요.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는 또 스마트폰에서의 여러 가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세상은 바로 글쓰기의 세계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절반은 오프라인이고 절반은 온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나지 않더라도 글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키보드 위에 손가락 끝에서 조립된 문자들이 사이버 공간 속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시대입니다. 웬만한 조직이나 집단 내의 커뮤니티는 인터넷을 통하고 있으며 공문의 처리나 토론의 형식도 점차 온라인 채팅이나 전자 문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서류를 들고 뭐 몇 층을 올라가서 도정을 받고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내부 결제를 이렇게 온라인 전자 문서 방식으로 앉은 자리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다는 거죠. 토론도 온라인 형식으로 자기 있는 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대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더 이상 글쓰기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능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또 귀찮고 어렵다고 해서 글쓰기를 외면할 수 없게 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많아질수록 글을 써야 하는 기회와 시간들이 더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글쓰기 소양, 또 남의 글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글을 써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 글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가가 아니더라도, 기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문자를 보내고 받고 있고 이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의 글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현대인으로서 글쓰기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들어하죠. 글 쓰는 게. 짧은 글은 뭐 쓰겠지만 여러분들 써야 되는 리포트라든가 좀 분량이 많은 글들을 막서 쓰려면 누구나 다 막막하고요. 참 어려워합니다. 누구나 글을 써야 하고 또 읽어야 하는 시대인데요.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 남에게 나를 잘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고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글쓰기 앞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글쓰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좀 심각하지만요. 어려워한다는 거죠. 누구나 수월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글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누구나 다 비슷하다. 그러나 안 쓸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글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다. 자, 그래서 좀이라도 좀 수월하게 재미있게 글을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글쓰기는 무엇인가?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주장은 무엇인지,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나를 드러내는 행위다.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런 것도 드러내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 알고 있지 않은 것까지 그걸 이렇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이 글쓰기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생각은 있고요, 마음속에는 있는데 막상 그것을 밖으로 꺼내놓지 못할 때가 많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할 때라든가 적절하게 올바른 문장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 어휘력, 문장력, 이런 표현력의 어떤 한계를 느낄 때 생각을 드러내지 못할 때 자신의 어떤 문제점, 자신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과정도 글쓰기라는 것입니다. 빈약한 어휘나 엉성한 문장을 통해서 암암리에 나의 어떤 문제점이죠. 나의 한계, 내가 부족한, 모자란 부분까지 드러낼 수밖에 없는,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 글쓰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교양, 또 나의 품성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쓰는 글에 나의 많은 것들이 드러낸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드러낼 수 있지만, 또 나의 어떤 교양, 내가 쓰는 말이라든가 어떤 어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나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교양 품성도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죠. 자기를 이렇게 밖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글쓰기를 통해서 나는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져온 내가 쓰는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나를 평가하겠죠. 그렇죠? 나의 생각, 나의 의견들을 이렇게 판단하겠고요. 나를 그렇게 알아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런 생각, 또 이런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또 예. 자, 그것이 부끄럽고 두렵죠. 내 글을 읽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속으로 비웃을 것 같기도 하고요. 속으로 야단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글쓰기를 피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쓰는 글이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 그렇게 볼 것이니까 계속 나를 그렇게 판단할 테니까 우리가 글 쓰는 게 참 주저거리는 것이죠. 머뭇거리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좀 더 글을 잘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꾸 자기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하기든 글쓰기든 인간적인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소통을 방해하고 관계를 이어주지 못한다면 말하기와 글쓰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통을 위한 것이고 관계를 이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목적이죠.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삼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잘 주고받으면서 계속 그 원만한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쓰기를 하고 말하기를 하는 것이죠. 말하기와 글쓰기의 의미는 한 사람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전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상호간의 연결이다. 연결이며 관계 맺음이다. 관계 맺음이 있다. 말하기와 글쓰기의 진정성이란 타인과의 교감과 공감을 바라는 우리의 고민과 배려의 마음일 것이다. 자, 내가 좋은 글이라는 것은요, 뭐 아주 현란하게, 뭐 화려하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내 생각을 잘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잘 이해를 하면서 계속 그 관계와 교류와 공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정말 좋은 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약간 문장이 약간 어색하고 좀 서툴더라도 내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진정한 소통을 내가 바라고 있다면,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좋은 글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고민을 해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어떤 기본적인 교양적인 차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어떤 신문의 칼럼을 인용을 했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양대축은 말하기와 글쓰기다. 많은 CEO들이 말로 훈화는 많이 하지만 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 글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한국 리더십 센터 소장을 지낸 한근태 한스 컨설팅 대표의 말이다. 한 대표는 글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면서 커다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늘 의도와 달리 해석되는 것이 불만이었는데 내 심정을 솔직하게 이메일을 통해 알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 칼럼에서 말했다. 솔직 담백한 편지나 메모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글이란 사람 그 자체다. 글을 주고받으면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애정이 생긴다. 글로서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여러분을 직원들에게 팔아라. 그것이 CEO의 역할 중 하나다. 원래 읽기와 쓰기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연쇄관계를 이루어 전개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블로그 등 인터넷 댓글 문화다. 전문가들은 읽기와 쓰기의 순환적 관계가 블로그라는 하나의 계기에 의해 재발견됐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홈페이지와 이메일, 블로그, 미니 홈피, 카페 등 인터넷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글쓰기가 일상화된 시대다. 전문가들은 과거 매체가 한정됐던 시절에 소수가 쓰고 다수가 읽는 시대는 끝났다고 지적한다. 이제는 누구나 날마다 쓰고 다른 사람이 바로 읽고 그에 대해 또 무언가를 쓰는 순환적 구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진정한 의미의 쓰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 변호사, 의사, 고위 공직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글쓰기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매체가 급증하면서 칼럼 등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났으며 글을 잘 쓰는 전문직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점가에서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지도서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성인 대상 글쓰기 강좌도 급증하고 있다. 네. 자, 좀 길게 인용을 했는데요. 글을 잘 쓰는 CEO, 어떤 리더죠. 어떤 조직의 리더입니다. 자, 글 잘 쓰는 CEO가 직원과 고객을 유혹한다.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남과 잘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누르고
명령만 내리고 지시만 하는 그런 CEO가 아니라 이제는 부하 직원들에게도 따뜻한 이메일을 보내고요. 그냥 훈시로만 아주 고리따분하게 훈시로만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그런 이메일, 편지로 보내면서 그 직원이라든가 고객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CEO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는 거죠.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이메일을 통해서 그것을 알리고 고백하고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솔직 담백한 편지나 메모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글을 주고받으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애정이 생긴다. 자, 우리가 뭐 쉽게 전화를 통해서 또 말로 이렇게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요. 가끔 말로 하지 못할 때 짤막한 카드라든가 엽서 같은 거 여러분들 최근에 써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요즘 SNS가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한다면 그것이 친구라든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죠. 자신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서 더 고맙게 전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읽기와 쓰기가 분리된 것은 아니다.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환적인 연쇄 관계를 갖고 있다. 자, 댓글 문화.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 쉽게 누구나 다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쉽게 우리가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누구나 글쓰기가 일상화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몇 사람만 쓰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런 누구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글쓰기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매체가 급증할수록 칼럼 등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글을 잘 쓰는 전문직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요, 굉장히 많은 그 글쓰기 책들이 나와 있고요. 그만큼 시대가, 이 사회가 그런 기본적인 글솜씨, 글의 능력, 글쓰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주차 2교시를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따 3교시 때 뵙겠습니다.